본 영상은 청각장애 부부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 임신 준비. 자신에게 맞는 산부인과 선택하기. 여성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차이를 이해하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장애가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임신이 여성 장애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어, 통역사 같은 전문 인력을 갖추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진료를 봐왔던 주치의가 있다면 산부인과 전문의 추천을 요청. 주치의는 대상자의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 의사에게 가장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칭해 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 동료 혹은 가족, 지역 복지기관 담당자, 의료계 종사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가까운 거리의 산부인과 병원 선택하기. 가까운 거리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병원이어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나 안내책자 등을 확인하여 분만시설과 무통시술 여부, 응급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가능 여부, 소아과 의사상주 여부를 살펴봅니다. 2. 임신 중. 산부인과 첫 방문. 의료진에게 구화, 필담, 수어통역 등 자신에게 편안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립니다. 주치의와의 만남 시 우려되는 상황과 미리 알려야 하는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중요한 내용은 다시 되물으며 정보 전달의 오류를 줄여야 합니다. 또 객관적 입장에서 의사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수어 통역사 등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때의 주의점. 대부분의 의료진은 임신부 대신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수어 통역사와 대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수어 통역사는 가족이 아니며 수어 통역사에게 중요한 신체 부위를 보이거나 민감한 대화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의 주체는 조력자가 아닌 임신부인 나임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진료 대기 시 주의사항. 대기 시간에 진료 순서가 보이는 모니터 화면 가까이에서 대기합니다. 미리 주변 직원에게 자신의 순번이 되었을 때 와서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순서가 되었음에도 부르지 않거나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경우 직원에게 순번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료 순서를 놓치는 경우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고 다음 방문 시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태교. 태교라고 하면 대부분 음악을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소리를 이용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크고 두꺼운 기마개를 꽂은 것처럼 엄마의 자궁과 양수로 둘러싸인 태아가 음악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태교는 엄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 공기 좋은 곳에서 걷는 것,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태교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에게 꼭 책을 읽어주고 싶다면 녹음 테이프, 책을 읽어주는 어플, 눈으로 보는 태교 동화, TV나 음악 소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임신 중에는 신체적인 불편함과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가나 명상, 가벼운 걷기, 뱃속 아기 상상하기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 가족 모두 임신부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 20주 이후 태동이 없을 때, 10분에서 15분 간격 규칙적인 진통이 있을 때, 출혈이 있을 때, 밑으로 물이 흐를 때, 오한과 열이 심하게 날 때, 두통과 시야 흐림, 윗배 통증이 있을 때, 소변에 거품이 생길 때, 단기간에 체중 증가가 많을 때,
그 외 본인 판단에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는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3. 분만. 분만 방법의 선택. 분만 방법의 결정권은 모든 임신부에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법에 대한 설명과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하고 임신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왕절개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 청력 보조도구를 제거해야 하며 의사소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분만 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만. 분만은 초산모는 평균 14시간, 경산모는 8시간이 소요됩니다. 분만실 입실 시 응급콜벨을 손 가까이 배치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의료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만실 수술실의 경우 미리 간단한 의사소통 신호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손카드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분만 후 2-3시간까지 회복 시간을 가진 뒤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병동 의료진에게 구화, 필담, 수어통역 등 자신에게 편안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리고 응급콜벨을 자리 가까이 배치합니다. 4. 산후관리, 산후조리, 산후조리원. 산모의 선택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 머무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췄는지, 산모방에 침대와 냉장고 등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지, 온수 및 난방은 잘 되는지부터 유축기, 젖병 소독기 등 부대시설이 충분해 수시로 사용하기 좋은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 프로그램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우울. 산후우울감은 출산 후 산모 85%의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감으로 분만 2일에서 4일에 시작되어 3일에서 5일째 가장 심하며 보통 2주 이내 호전됩니다. 갑작스레 눈물이 나고 울적하고 짜증이 나며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좋아지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산후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이 의심된다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또 야외 활동을 늘리고 아이와 함께 산책해 보세요.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5. Q&A. 1번. 임신에 의해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산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난청의 원인에 따라 임신 중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화증이나 메니에르 병의 경우 임신 시의 호르몬 변화나 체액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 이명, 어지럼, 귀 먹먹함 등 귀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이비인후과 진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부모의 청각장애는 아이에게 유전되나요? 청각장애가 유전될 가능성은 청각장애 부모의 가족력과 환경적 위험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선천성 난청의 약 50%는 환경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엄마가 임신 중 풍진에 감염되었을 때, 아기가 뇌수막염에 걸렸을 때, 저산소증에 빠졌을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선천성 난청의 나머지 50%는 유전성 체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가 둘 다 난청인 경우 아기가 난청일 확률은 10에서 100%까지 다양합니다. 전문의에게 유전 상담에 대해 요청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